하나도 안 먹고 네, 요럴 때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잠깐. 이거 그냥 놓기.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강그룹 정소진입니다. 네. 일단은, 강의에 앞서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 앞에 세 분과 그리고 저에게 박수 좀 더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윈터 리더십에 갔다 와서 목요일날 도착했어요. 목요일날 도착해서, 맞나요? 네, 목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 강의를 새로 만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막 꿈에서 강의 이렇게 하려고 걸어 나오는데 너무 졸려서 쓰러지는 꿈을 꾼 거예요. 시차 적응 이번 유독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우리 해강그룹 여기 모여 계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해강그룹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강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저는 PM 비즈니스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예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수차례 강의를 들으신 분, 그리고 트레이닝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배웠고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고, 보상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리크루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차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머릿속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심오하고 비전이 깊고 이런 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장님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명확하게 갈 수 있게 혼돈하지 않고 명확하게 성공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내비게이션처럼 그리고 그 하나의 지도처럼 그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오늘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잉크가 없어가지고 130장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앞에 오신 분들은 일찍 오셔서 자리 맡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분들 이렇게 나눠드릴 건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은 못 받으셔도 그 스폰서님들에게 이거 다 그리고 자료도 공유를 할 거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이 종이 한 장씩을 이따 끝나고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미션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수원에 가서 왕갈비를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네, 대전에 가면 성심당 빵을 사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대구에 가서 뭐 먹어야 돼요? 막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광주로 내려가서 뭘 먹어야 된다? 한정식을 먹어야 되죠. 광주에 가면 광주에 내려가서 그렇게 먹고 또 옆으로 여수로 옮겨가가지고 뭘 먹어야 돼요? 회를 먹고 뭐 여수 너무 맛집이 많죠? 그걸 꼭 먹어야 되고 옆으로 또 옮겨가서 부산에 가서는 꼭 이걸 먹고 그리고 제주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성공의 하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길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돼요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어때요? 찾아가기 쉽겠죠.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저의 말만 듣고 찾아가 보세요 해가지고 찾아간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나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질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도 이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뭐부터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가지고 들으면 스스로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왜 듣고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PM 비즈니스 맵을 활용하세요. 네. 이른바 P맵이에요.
제가 상표 등록 하나 하겠습니다. T맵 아니고요. P맵이에요. P맵. P맵이고요. 이 P맵은요, 이럴 때 사용하세요. 여정을 시작할 때, 네, PM 사업을 시작할 때겠죠?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향을 수정할 때, 그때도 보실 수 있고, 또 나와 같이 그 제주도까지 가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때, 이 P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경로대로만 가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 드릴 거니까 이거를 핸드폰에 원본을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으실 필요도 굳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명단 작성이라는 거예요. 저 뭐부터 해야 돼요? 물으면 명단 작성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택하고 약속하고 만나요. 만났을 때 사업자로 갈지 그냥 먹는 소비자로 갈지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품만 먹는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사업으로 갈 사람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넘어와서 다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게 돼 있고, 제품만 먹는 분들도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하다가 개인적인 타이밍이 되면 초대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요. 이 후속 관리를 하면서 이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새로운 명단에 추가시킬 수 있어요.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은 정말 배운 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거 N사 때 배운 거예요. N사 하셨던 분들은 이 표가 뭔가 낯익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게 사업 플로우 차트라는 걸로 저는 N사 때 배운 건데 살짝만 제가 PM에 맞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정말 잘 써먹었던 게 뭐였냐면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길을 잃었을 때 제가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을 리크루팅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계속 움직여지지가 않고 이분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그랬을 때 이분이 어디까지 왔었지? 이걸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시 들여다봤을 때 이분이 세미나까지는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라는 걸 이제 세세하게 이 타이밍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자꾸 이쪽만 쳐다보게 되네요. 네, 이분의 모자가 시선을 강탈하니까 이쪽도 좀 쳐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럼 명단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어떤 수준이냐면, 유치원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하라 이거예요. 유치원 수준의 그 행위를 하라. 안 하면은 이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웃으세요? 또 숨찰까봐. 숨차요. 저 강의할 때 막 숨찬다고 놀리는 거예요. 본인도 숨 많이 차더만. 그쵸? 제가 그래갖고 김밥도 지금 2개밖에 안 먹었어요. 2알. 숨찰까봐. 네, 명단 작성 한번 볼게요. 명단 작성을 하실 때는 아시겠지만 최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이 사람은 사업할 사람, 이 사람은 사업은 아니야. 이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누가 사업할지 모르는 거고요. 저희 그룹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업을 할 줄 알았던 95%가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할 것 같았던 95%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서 명단이 작성되면 안 되고 나의 명단을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봐야 돼요. 그거를 바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할 거거든요.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다 적으시는 게 가장 잘하시는 일이에요. 이 명단은요, 자동차 연료와도 같아요. 저희가 아까 제주도까지 간다 그랬죠? 비행기 말고 그냥 차로만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연료를 한 10% 넣고 가는 사람 어떨 것 같으세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겠죠. 근데 연료를 풀로 채웠어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료가 부족하면 계속 막히게 된다. 멈추게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명단을 쭉 적으셨으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냐면은 시간, 이 사업을 하는데 시간을 그나마 이런 세미나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명단이 아무리 좋은 명단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시간을 단 한 시간도 내 삶에서 뺄 수가 없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명단에서 조금 제외시키셔도 돼요. 시간, 여기에 오실 수 있는 사람, 시간을 내야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눈을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여기에 시간을 내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저는 그 사람이 사업의 의지를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시간을 내서 오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되게, 이 사업 너무 좋다,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경력이라는 건 뭐냐면 꼭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이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경력이라는 것은 뭔가 남 앞에서 얘기를 해봤거나 이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이 어떠한 거를 소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경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나이는 오늘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젊으신 분조차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 김영인 그룹장님 같은 사람 하나 내 밑에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젊으신 분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이때가 이 가장 건강기능식품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나이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런 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죠. 근데 오토십 13만 3,140원도 하기 어려운, 그게 가치가 크지 않은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20대 초반은요, 나의 외모에 가장 큰 관심사가 있는 나이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나이적인 부분도. 그리고 지역은 뭐냐면요, 이게 바쁘다 보니까 소개가 한번 나다 보면은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먼 지역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이 오가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내가 빨리빨리 이 사람 소개 났다고 하면 빨리빨리 그날 바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예, 그런 지역적인, 거리적인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라 이거죠. 그래서 명단을 쭉 명단을 쓰신 다음에 이 기준으로 한번 엑셀처럼 이렇게 그냥 엑셀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선으로 그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황다현 사장님이 VP였을 때 이걸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변화론 사장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황다현 사장님 명단을 쭈루룩 쓰고 여기에 뭐 나이, 뭐 경력, 그리고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오케이인 사람 5를 동그라미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겠어요?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사람이. 그런 순차적으로 내가 누구 먼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한번 써보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셔도 된다. 그리고 명단을 쓰셨으면 스폰서와 사전 미팅은 필수예요. 스폰서는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이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의견이 정말 단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단 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있겠어? 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둘이 모이면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부정적인 명단을 가지고 미팅을 계속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 여기 초대했는데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이거 먹으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 할 분이 아니고 먹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바로 패스. 정말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절 방패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황단 사장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이 사람 나타나면 끝나 하는 그 명단은 처음부터 너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지만 그 명단을 거절받기 위한 명단으로 썼어요. 이 사람 진짜 정말 그 어마무시한 명단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일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 명단. 아, 얘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절대 지금 나의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100% 쟤는 거절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명단을 생각을 해내가지고 그 명단에 저는 제일 먼저 거절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거절받기 위해서.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해요. 어떻게든 해보겠다가 아니고 거절 한번 받아보자, 어디 한번. 이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는 거절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거절에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내가 해냈다 이거 있잖아요. 거절을 받은 거는 못 해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난 거절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연락했거든요. 너 거절할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 거절을 하니까 와, 해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명단,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들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 제가 그 거절당했다는 그 명단은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언젠간 나랑 반드시 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명단을 맨 처음 연습 삼아 하셔도 돼요. 그 명단에게 처음에 거절당하고, 뭐,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내가 PM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또 컨택하고, 또 1년이 지나서 그 사람 또 컨택하고. 이래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픈 사람만 쫓지 마시라는 거. 네, 네. 주변에 암 환자만 찾으려고 그렇게들, 누구 아픈 사람 없어? 네. 그 암 환자 하나 나타나면 그 주변에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분들만 너무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PM으로 얻어지는 후폭풍이지, 그거를 우리의 그 목표로 삼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아프신 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케어하기가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잘 해내시면 우리 박보람 사장님처럼 되시는 거예요. 박보람 사장님이 그런 케이스를 많이 정말 네, 사리가 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분도. 네, 근데 정말 그 안에서 많은 성장을 하시긴 하셨죠. 근데 쉽지는 않다. 그리고 명단은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 보상을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명단이 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 PM 사업은 명단이 계속적으로 추가돼요.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나도 네, 그 발걸음을 맞춰서 갈 수 있어요. 파트너들하고. 네, 그래서 이 명단을 작성하는 거는요, 진짜 사업을 스타트한 거예요. 근데 명단을 안 적는다. 그러면 나 지금 PM 사업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명단을 안 적는다. 사업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재료를 아직 얻지 못한 상태예요. 그 상태는. 그래서 스타트는 명단 작성. 그 다음에 컨택. 약속하는 거. 컨택은요, 진짜 그냥 컨택일 뿐이에요. 이것도 다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케바케라는 거 아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상황마다, 그 사람마다 또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봤더니, 보통은 이렇더라, 이거거든요. 컨택은 컨택일 뿐이에요. 그 컨택을 하려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전화에서 PM 사업 설명을 하시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전화로 다 들었어. 그러면은, 나를 만날 이유도 없고요.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기껏 제가 다 얘기해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화로. 그런 다음에 세미나를 초대하면 그 사람이 세미나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한테 다 들었는데 왜? 그러니까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요. 뭘 모르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잘 모르니까 일단은 좀 와봐. 일단 거기 와서 들어봐 라고 하면 뭐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뭐라고 하잖아요. 쥐를 잡는다. 뭐 그런 격으로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첫 마디를 뭐라고 꺼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초기 사업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 내가 세일즈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에 관련된 첫 전화를 건다는 게 이 입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전 세계를 막론하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폰 방식이라고. 패밀리, 오큐페이션, 이건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머니.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입을 열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 요즘에 아버지는 어떠셔? 건강 괜찮으셔? 이런 걸로 말을 꺼내거나 가족에 관한 거. 아들 어때? 너 아들 그때 공부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던가. 그리고 직장, 두 번째 오는 직장, 직업. 당신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요즘 일 어때? 장사 잘 돼? 이런 식으로 묻는 거고. 그리고 그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 너 요즘에 골프 치러 다니더라. 이런 거나, 너 요즘에 요리 배우러 다니던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하고 지내? 취미 생활은 뭐 하고 지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머니. 머니에 대한 그 접근이죠. 예, 그런 것들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이 방식 중에 하나를 내가 그냥 찍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그 둘밖에 모르잖아요. 어떤 네 가지 중에 어떤 얘기를 해야 제일 잘 어울리는지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얘랑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거절 극복. 아까 들으셨죠? 거절 극복.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절에 대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저희는 이미 다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컨택을 시도하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전화로는 웬만하면 PM 얘기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만나는 약속을 잡는 거예요. 컨택이라는 것은. 그리고 계획적으로 약속을 잡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가지고 막 좋다고 그 다음 약속은 신경도 안 쓰고 켰죠. 그 다음 약속은 신경도 안 쓰고 거리나 시간을 계산도 안 하고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 사업자들이 그걸 분배를 잘 못하는 거죠. 최소한 이 사람하고 황단 사장님처럼 이미 정말 오랜 노하우 경험이 이게 쌓여야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지. 일반적으로 초기 사업자분들은 1시간 안에 이걸 끝낼 수는 없어요. 보통 많이 들어주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한 미팅당 2시간 정도를 잡고 그러고 나서 이동거리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미팅을 잡으셔야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잡을 때는 반드시 목요일 어때가 아닌 거죠. 그쵸? 주말이 좋아, 주중이 좋아. 둘 중 하나를 반드시 2개를 제시하셔야 돼요. 목요일 어때? 안 돼. 이게 돼요. 선택지가 yes 아니면 no잖아요. 하나만 제시하면. 그러면 주말 어때? 평일 어때? 이렇게 여기 어때 같네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주말이나 주중은 큰 선택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주말이다. 아, 그래? 주말이 나오면 토요일, 일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 다니니까 토요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토요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계속 2개를 제시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막무가내로, 야, 토요일, 그럼 3시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잡은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 사실은 그때 시간이 안 됐었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선택해서 그 시간이 좋다고 한 날짜, 그 시간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막 미팅 하나 잡혔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맞춰줄게. 다 맞춰줄게. 네가 원하는 시간 다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진짜 이게 격이 너무 떨어져요. 쟤 나한테 뭔가 굉장히 나한테 뭔가 큰 부탁을 하려고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자세구나. 이거 상대방이 다 느껴요. 근데 PM이 그렇게 전달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만하게 전달하라고 했어요. 오만하게. 교만 아니고 오만하게. 네, 전달하라고 했거든요.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속을 정했으면은 그냥 최종적으로 누구누구님 다음 주 목요일 며칠 오후 2시에 어디서 뵙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딱 확인 메시지를 보내놓는 게 좋아요. 그냥 말로만 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는 게 좋고 약속 당일이나 전날이 좋겠죠. 꼭 확인해야 돼요. 이 약속은요, 누가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그 사람은 중요한 약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죠. 결국 컨택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컨택. 명단을 작성하고 처음으로 컨택하는 그 한 명 한 명 컨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의 두려움을 계속 깨는 시간인 거예요. 두려움. 아, 얘가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많은 컨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팅. 미팅은요, 뭐, 마지막부터 얘기할게요. 미팅 때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즈톡 데모밖에 없어요. 유즈톡 데모. 그리고 좀 아까 그 말씀해주신 비전 제시. 그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비즈니스 복장으로 가는 거는 물론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든 센서 등처럼 우리 현관문 들어가면 그 센서 등처럼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고 뭔가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차려입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너무 나는 그냥 프리하게 그러고 입고 나가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지는 거거든요. 그런 센스 있잖아요. 만나기 전에 그 사람 SNS나 이런 거 좀 뒤져보고 아 요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분위기를 맞추는 거죠. 뭐 그 있잖아요. 센서 등이 나가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도 센서 등이 안 켜져.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미팅이나 뭐 이런 미팅에서는 그 센스, 이 센스가 정말 발휘를 잘 해야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거를 응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미팅 장소를 잡을 때 차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잡아요. 자랑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는 나의 그 커미션을 보여주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1층 카페 앞에 이게 있으면 최대한 좋겠죠. 주차장이 있으면은. 그러면 뭐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다. 그러면 물병이나 이런 그 책자 있죠? 그런 거를 이빠이 갖고 가지 마세요. 남겨두고 딱 아쉽게 갖고 가서 그 사람이 책자가 필요하다. 물병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차에 있어요. 같이 가세요. 저는 진짜 그거를 정말 수도 없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보고 그 카보너스도 줍니다라는 그 보상을 풀어줬을 때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물병 하나 드리려고 제 차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와 이래요. 진짜 이걸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눈으로 봐야 돼요. 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여기가 만약에 미팅 장소예요. 그러면은 최악의 장소는 어디예요? 저기예요. 저 문 근처. 문 근처는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정신이 없으십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문 열리고 시끌시끌하고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예요? 이쪽이겠죠. 이쪽. 그리고 카페에 들어갔을 때는 정문 있잖아요. 그 정문을 이 상대방이 등지고 있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문을 등지고 그 사람이 그 정문 쪽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계속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뭔가 새로운 이미지가 확확 들어오면은 계속 시선을 뺏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마이스토리가 너무 중요하죠. 처음 만났을 때.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호기심이 유발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라? 뭐지? 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뭘로 한다? 마이스토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3분 마이스토리, 1분 마이스토리, 뭐 5분 마이스토리 이렇게 좀 버전별로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계속 하면서 네, 아까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경청하라는 거죠. 방문 전에 이렇게 하고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까도 그 경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할 때 말을 끊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고 끄덕끄덕 하면 경청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경청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액션팩을 언제 얘기하지? 랠리 초대 언제 얘기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공감적 경청이라는 건요. 그 모든 것들을 진짜 빼야 돼요. 진짜 빼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보여지는 공감적 경청 있잖아요, 이거? 그것만 하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라마 한 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이 드라마에서 공감적 경청이 경청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예요. 이 드라마가. 한번 보세요. 소리 나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만나는데? 들려요? 제 기막힌 심정을 여기서 만나. 위로하신다니까 말씀인데 전화가 너무 적잖으셔서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실제는 하루 이혼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니까 이혼까지는 그럴 수 있다. 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정은예입니다. 둘 다 변호사 자녀를 둔 엄마예요. 근데 이 김혜자의 상대편이 애 딸린 이혼남인 거예요. 아신다니까. 근데 이제 김혜자의 딸은 그냥 딱 변호사에 잘 나가는 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만난 거예요. 실제는 하루 이혼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니까 이혼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아이가 무겁지요.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이 낳는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어머니로서 그런 결혼을 하는 건가 정말 힘드네요. 이해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나라도 그 입장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참 영철고 만만한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저런요. 글쎄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걸려서. 네, 그러시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뭐라 위로드릴 말씀이 없네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 살 수도 있고 또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결심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네, 영수 어머니. 이거 쓰세요. 괜찮아요, 쓰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니. 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걔 바로 아래가 아들인데 저는 걔보다는 영수를 아들 이상으로 믿고 이 다음에 김혜자 씨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너 장래를 위해서라도 고약하게 하고 들어왔어? 여보 나 뭐에 홀린 것 같아. 영수 진작으로 들었어. 안 사도 마음에 들어 이럴 줄도 정말 몰랐네. 사람이 너무 괜찮아. 말에 말씨가 점잖고 따스하고 양반스럽고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나 다 이해한대. 너무 이해한대. 어쩌겠어. 집팔자가 좀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몰라. 작년에 출장에서 들어가고 바로 3개월 날 찾재. 괜찮은 게 뭐 나쁜 거 아니야? 응? 아니 내 말은 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꼬다고 그러면 어떻게 큰 문제로 불러는겨?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위로해줄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보는데 그 얼굴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 나와 같이 똑같이 속상해지는 얼굴이더라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통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런 시어머니는 참 괜찮겠다 싶었어. 어떠세요? 네. 정말 그 상대방이
이 애딸린 이혼남에게 보내는 그 어머님의 그 심정을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정말 안타까워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혜자 씨가 다 느낀 거잖아요. 그 얼굴이 거짓 같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딸을 준다고 하고 왔대잖아요. 이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에요. 뭔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뭔가 내 말빨로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성인이고 남이 말하는 거에 혹해서 넘어오는 사람이면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에 베를린 인터 리더십에 가서 우리 저기 누구지? 변아름 사장님하고 박한슬아 사장님 두 분이 룸메였어요. 근데 박한슬아 사장님이 굉장한 막 이 물음을 통해서 굉장한 막 이 사업적인 팁을 얻었다고 계속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변아름 사장님 뭐냐고 나도 알려달라고. 그게 도대체 뭐냐 나도 알려달라. 나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저 진짜 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동안 이제 사업을 정말 빠르게 열심히 하셨다 보니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어디다 털어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했으니 뭔가 이렇게 털어놓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들었길래 박한슬아 사장님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정말 공감하면서 경청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미팅을 했다. 이렇게 상대방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공감적 경청의 핵심이다 보니 이렇게 들어야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야. 내 걸 비우고 백지로 만들어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걸 공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청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품을 드시는 분, 이거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냥 읽을게요. 제품 전달할 때는 본질을 이해시키셔야겠죠. 당연히 NTC를 이해시키는 게 이 제품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NTC. 여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갔다 중요치 않아요. NTC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호전 반응을 기다리게끔 호들갑을 떠셔야 돼요. 처음에. 호전이 안 나오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너무 무뎌서 이게 호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호전을 안 겪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호전을 기다리게 하면 호전 얘기를 해야 돼요. 제품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호전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은 무서워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전 반응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사장님들 역할이고요. 제품이 들어간 순간부터 매니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컨택을 해야 돼요. 본사의 IMM 트레이닝을 가시면은 제품이 들어가고 하루 그리고 3일 뒤 그리고 일주일 뒤 2주 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고객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에게도 그 루틴이 있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카톡보다는 특히 이제 완전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 편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어때? 이러면은 그냥 그래. 어때? 좋았어. 이걸로 끝나거든요. 깊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카톡으로는. 고객이 먼저 전화 오길 기다리면은 아마추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품 들어갔으니까 언젠가 전화 오겠지?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내가 소개할게. 이렇게 전화 올 것 같으시죠? 그런 거 없으니까요. 네.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내가 전화해서 그걸 끌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보방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거기에 막 이상한 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방이 되게 도떼기 시장 같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사업의 강력한 무기인지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프로모션 구매율이 너무 다를 거예요, 아마. 네, 거기서 꼭 보시고, 거기에 내 스폰서가 얘기하는 게 아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사례들이. 그럼 그게 바로 호일러거든요. 네, 거기서 호일러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상은 꼭 푸셔야, 소개가 나던, 초대를 할 수 있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처음에 보상을 못 푸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풀면서 소개 아니면 초대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PM 제품은요. 제품이 일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PM 제품은요. 지할 일 100%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제품이 100% 일을 해요. 그렇지만 PM은 입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이 있는 내가 가운데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PM 제품이 입이 없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시고, 후속 관리를 잘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개를 받고, 또 명단을 추가하고, 개인적인 타이밍이 됐을 때 초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고, 만났을 때 이제 다음 세미나에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할 때는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미나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초대를 하는 게 힘들어요. 네, 초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그룹의 시스템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꿰뚫고 이 사람은 어떤 데 먼저 초대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강의에 누구 강사일 때 초대하면 딱이겠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그걸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들이, 그 강사가 그냥 내 스폰서가 이분은 미용실을 오래 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그 스폰서한테 듣는 거 말고요. 내가 그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아, 이분한테는 이런 비전이 있었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수많은 강사가 있잖아요. 그 각각의 강사들의 비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그 강사랑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반드시 이 그룹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때요?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치위생사였어요. 그럼 누굴 소개시켜야 돼요? 네.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신 우리 권양희 사장님. 이거를 아냐 모르느냐예요. 제가 전직 치위생사였다는 거를 아냐 모르냐. 만약에 제가 치위생사인 걸 모르면 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 큰 기회가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가 형제 라인의 전직이나 이 사람이 왜 PM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본 마이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현명한 거예요. 그게 현명하게 초대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비슷한 성향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상대가 많은 질문을 해요. 초대를 했을 때 근데 그때 거기서 그걸 다 풀어주면 초대를 못 해요. 궁금해서 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아는 거, 나 이만큼 배웠어! 하고 막 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배운 거는요, 이 사람이, 이 어느 정도의 이게 있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이 사람 말 안 해도 알아요. 아, 제가 좀 알고 있네, 수준이 있네, 이런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초대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미리 티업하라는 거예요. 미리 스폰서와 미리 그룹을 그 초대할 때 티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업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거 정말 원초적인 티업인데 이분이 3천을 벌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BMW X6를 타고 다니고 여행을 몇 번을 갔다 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좀 예전에는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좀 수준 떨어지는 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미나 티업, 사람 티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을 사랑하면요 초대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그룹을 사랑하고 내 스폰서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당연히 초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대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여기에 굳이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미나에 와 드디어 왔어요. 세미나에 고대하던 그가 세미나에 왔어요. 그러면은 세미나 전에 여유롭게 만나서 비포 미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딱 2시 수요 세미나 2시 강의잖아요. 2시까지 와 이런 분도 없죠? 네, 보통은 1시간 전에는 와서 자리도 좀 앞자리 사수하고 그리고 밥을 안 먹었으면 밥을 먹고 좀 뭔가 사전에 미팅을 하고 그날 있을 강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티업을 하고 스폰서와 눈인사라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 앞자리 사수 있잖아요. 오늘 아마 반성하실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네, 앞자리를 맡아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맡아주는 거, 저희 문화가, 이렇게 문화가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무슨 이 자리에 한이 맺힌 사람처럼 항상 수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치우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세미나를 앞자리에서 듣기 위해서 온전히 노력해서 여기를 쟁취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스폰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은 10분이나 늦게 왔는데 일로 와, 여기 이렇게 해서 앉혔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자리의 귀함을 몰라요.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오겠어요? 다음번 또 세미나에? 또 10분 뒤에 와요, 여러분. 떠먹여주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자리 맡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한 10분 전까지는 맡아두시는 거 괜찮죠. 근데 10분이 지났으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 세미나 시작할 때 대략 한 5분 정도 지연된 거 아시죠?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왜 그래요? 자리 때문에요. 자리 때문에 이 시스템이 원활히 진행이 안 돼요. 다들 자기 파트너들 초대자들 맡아주느라고 그 자리가 다들 가방이 놓여있고 사람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가방이 놓여있고, 그러니까 뒤에는 막 자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약속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로. 10분 전이면은 이제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되고, 그래야 그분이 저 뒤에 앉아서 막 시끌시끌 해봐야 다음엔 빨리 와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내가 먼저 경청하는 거는 정말 필수죠. 그리고 2대1 미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스폰서하고 2대1 미팅 시켜주는 거. 그 미팅은요, 그 스폰서의 현장 노하우를 배우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내 스폰서가 매출을 얼마를 쳐주나,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매출해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 하시는 거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게 2대1 미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매출 해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매출은 누가 해야 돼요? 계속 스폰서가 매출을 쳐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스폰서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양말도 못 신고 팬티도 못 입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IMM까지는 그 스폰서 덕분에 갈 수도 있어요.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IMM 이후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업 방식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스폰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막 눈빛은 어떻게 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막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휘어잡는지, 그거를 막 경청하셔야 되는 거. 그걸 보셔야 되고, 그때 또한 온갖 이 센스가 살아나서 스폰서가 눈 한 번 이렇게 딱 주면은, 물이 필요하구나. 아시죠? 이런 것들? 그런 센스를 집중을 하고 있어야 그 센스가 발휘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집중이 안 되고 매출을 내나 안 내나 이런 거에 집중되고 밑으로 그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막 오메가가 막 질질 새. 그럼 휴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질 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스폰서에게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스폰서에게 집중을 해야지 내가 초대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지금, 그래, 표정 좋다. 표정 좋다. 비슷할 것 같아. 이걸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웃지만 마시고,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에게 정말 판을 벌려주셔야 돼요. 나에게 온갖 노하우를 다 줄 수 있게 판을 제대로 벌려주셔야 되고, 이거는 사소한 얘기지만요. 스폰서보다 늦게 오면 절대 안 돼요. 스폰서와 그 초대자가 먼저 와 있어.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아직 인사도 안 한 상태예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스폰서라고 해서 낯짝이 다 두껍지는 않아요. 그쵸? 얼마나 이게 민망하겠냐고, 이 사람하고 둘이 막 이러고 있는 게. 본인이 먼저 와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하고, 스폰서가 오면은 그때 쫙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얼굴 앞에 이렇게 대놓고, 여기 애프터 미팅에도 나오죠? 앞에 대놓고, 이분은요, 하면서 초대자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티업은 언제 한다? 만나기 전에 한다. 그 사람, 내 스폰서나 초대자, 우리 사장님들이 잘하시는 게 초대자 티업은 엄청 잘하세요. 초대자 티업. 지금 여기에 초대돼서 오신 분을, 이분, 엄청 대단한 분이에요. 막 보험왕이셨고요. 고객이 몇 명이고요. 막 이런 티업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것 또한 그분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본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를 스폰서도 이분 막 이 면전에다 대고 이분 막 3천만 원 벌고 막 그런 얘기를 면전에다 두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그리고 애프터 미팅 할 때 사전 정보를 반드시 스폰서에게 먼저 간단히라도 그냥 이력만 주면 되는 거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룹장님, 스폰서님, 저 이 사람 꼭 해야 돼요. 꼭 해주세요. 이러잖아.
힘들어요. 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고, 주눅 들어서 더 한대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이 이런 막 대단한 사람이어도 대단한 사람인 거를 모르고 그냥 이런 이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미팅을 했을 때 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눅 들지 않고. 네, 그리고, 이 애프터 미팅 때는요, 반드시 마지막에 하셔야 될 건 뭐예요?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다음 약속을 반드시 잡고 헤어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프터 미팅 할 때 팀원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게. 이때도 또한 포일러죠. 네.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게 애프터 미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에서는 이때 이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좀 배워보겠다라고 이제 발을 한 발 내디뎠어요. 그때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지금 앞에 책자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 얇은 책자 한 권만 대충 알아도 지금 당장 누군가를 리크루팅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책자 트레이닝.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본사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본사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 잘못 생각하시는 게 여기 와서 한 번 보면 뚜껑이 날아갈 거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보고 뚜껑이 날아간 사람은 극히 드물다. 네, 정말 극히 드물어요. 몇 번을 보고 해야 이제 마음이 확 열리고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로 변하는 거지. 처음부터 뚜껑이 날아가는 분 극히 드물어요. 내 초대자가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피며들게 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팔로우업 하는 시간은, 후속을 하는 시간은 이 PM에 스며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에 합류시키는 거죠. 그룹 미팅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시스템은요, 부모가 학교를 보내듯이 자식을 그렇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디서 배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숫자도 못 알려주겠던데요. 제 아들한테. 재능이 없나 봐요. 그런 쪽으로. 네. 학교를 어린이집에서 배워야죠. 그런 거를. 네.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것을 집중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내가 완벽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이해를 했다. 그 중에 굉장히 나당당 하신 분들은 개인 과외를 하러 돌아다녀요. 개인 과외를.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몇 명까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내가 개인 과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내 직대로 몇 명이어야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10명이면 할 수 있을까요? 축나요. 내 몸 축나서 못할걸요? 차라리 이 학원에 보내는 게 빠르다. 개인 과외보다 학원에 모이게 하는 게 빠르다. 그게 바로 시스템이다. 이 안에서 배우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 그 사람이 스피치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끔, 본인을 알릴 수 있게끔 그거를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나부터 일단 먼저 나와 봤어야 되는 거고, 오늘 나오신 저 사장님 얼마나 스피치 좋았습니까? 저분의 이 영향력이 또 커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분 스피치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뭔가라도 이렇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운영진 입장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못하니, 아까도 어떻게 했어요? 황당한 그룹장님 뒤에서 나가요 막 이러면서 뒤에서 나가라고 막 입에 다 먹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셨고 큰 경험을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참여 후에는 피드백을 반드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고,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을 빨리 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시스템 이꼬르 뭐예요? 권리소득이에요.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딘가에 가 있어도 뭔가가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내가 팔기만 했던 사람은 그게 더더욱 안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 시스템 안에서 각각의 사업자들이 공부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올스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권리소득은 없는 거예요. 권리소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영원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여러분이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 이꼬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힘을 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팀워크. 왜냐면은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건 영업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왜 나는 나의 것밖에 못 보는지 그게 되게 답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한 대만 내려가도요. 내 새끼들은 다 내 품 안에 있을 것 같잖아요. 나로부터 한 대만 내려가도요. 이 사람끼리도 또 형제예요. 각각의 이 직계 가족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많이 안 내려간 거예요. 대수가 안 내려가면 그 개념을 몰라요. 근데 이 튼튼한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고 한 대만 더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서로가 되게 끈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왜냐? 나에게는 다 이 가족 같고 내 새끼들 같지만 그들끼리는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들끼리는 그냥 남남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 내 거 이렇게 따지는 게 얼마나 그게 의미 없는 짓인지가 사업이 컸을 때 꼭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주는데 미리 아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빼지 말자. 네, 빼지 말자는 뭐냐면 저희가 되게 많은 이런 트레이닝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분에게 분명히 재능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를 부탁했을 때 극구 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이 파트너가 보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게. 저는 정말 우리 해당 그룹 사장님들은 빼지 말고 막 나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대면은 정말 이 그룹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이 주도적인 분위기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팀워크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신이 아니에요. 팀이 나도 그냥 이 팀의 한 일부분이지 내가 그냥 큰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일부분. 이 해강을 이루고 있는 점 중에 하나. 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내가 이걸 마치 다 이루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테이커가 뭐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뭐예요? 주고받는 사람. 네가 줘야 내가 준다. 이런 사람들, 그게 매처예요. 매칭을 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버가 있죠. 기버는 바라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고 주는 형태가 기버예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기버가 결국에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돌아서 가장 내가 이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꼭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그게 매처예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뷰티 쿠폰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쿠폰을 난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냥 줘보세요. 막 누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막 거기 보면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뭔가 쿠폰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주진 않아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기버예요. 팀워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버가 돼야 되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라는 그런 마음으로는 팀워크가 우리가 이제 위대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험담.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그룹에서 그 단체를 망치는 행위가 그 한 사람의 험담이거든요. 그 험담. 내가 만약에 험담을 하고 싶을 때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 자신을 좀 봐라. 너 자신을 좀 알라. 험담하기 전에 너 자신을 좀 알라. 그 말을 꺼낼 자격이 너는 있느냐? 누군가를 쳐다볼 수가 없겠네, 지금.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질까봐. 네. 험담을 하기 전에 정말 나는 이 험담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의 입이 다 다물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당신의 히든 카드가, 여러분의 히든 카드는 뭐예요? 내가 EPM 사업을 하면서 히든 카드가 뭐예요? 제품이다. 보상이다.
막 나의 이 능력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냐? 그룹이나 스폰서가 당신의 히든 카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사업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히든 카드. 그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 말 자체가.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룹과 스폰서를 높이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근데 저는 정말 어디 타 그룹 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나의 히든 카드는 저희 그룹 스폰서님들. 그분들이 나의 히든 카드다.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팀워크라는 거, 이 팀워크라는 게 깨지면요. 아무리 제품이 좋고, 아무리 보상이 좋고,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도요. 이 전체가 다 승리하는 분위기가 아니면요. 서서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서히. 네, 균열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해강그룹이요 이러시겠죠? 근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었을 때, 뭔가 나누고 싶을 때 누구에게 내가 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라 생각 그 자체가 자신이라는 이 문구가 저는 10년 전에 이 문구를 읽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거린을 보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너무 추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해요? 나는 굉장히 이타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가여워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머릿속에 내가 아니 뭐 해먹고 살았길래 왜 저러고밖에 살 수가 없어? 머릿속에 속으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뱉은 말이 내가 아니고 내가 그 생각한 그 생각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당신의 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물음에 정말 사장님들이 심오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팀 전체가 나의 팀이라고 생각해야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누구 한 명만이 아니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나의 팀이 해강 저기 1번부터 지금 오늘 가입한 저 마지막 그 사람까지가 다 나의 팀이야. 라고 느껴야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팀을 만나서 그 팀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소진왈. 제가 쓴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진짜 잘난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잘난 거라고는 이 끝점을 생각 잘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점. 그거 외에는요. 네. 가장 취약한 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에는 네, 덩치가 너무 아름답고 네, 지금 오늘은 좀 말을 잘한 것 같긴 하지만 평소에는 말을 굉장히 버벅거리면서 말도 잘 못하고 아무튼 저도 막 썩 그렇게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되게 평범해요. 그냥 내가 PM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그냥 일반 정소진이라면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학력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 저는 제가 비범해졌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훌륭한 팀 안에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범한 해강이라는 팀 안에. 자, 마지막으로요. 리더십 양성 그리고 자기 개발. 예. 제주도 거의 갔어요.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제주도 가려고 이제 목포에서 배 타기 직전인 거예요. 네. 리더십 양성. 이거는요. 리더십은요. 누가 키워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영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가 키워야 되는 게 리더십이에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근데 제가 하도 떠들어대서 아시겠지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리더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게 쪽팔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저는 오히려 경계를 하거든요.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 책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행동이 그 책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책을 읽었는데 행동은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책 자체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책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지적 우월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정말 그 책에서 그 책 하나에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앞에 한 10장 읽었거든요. 보통은 10장, 20장 읽고 끝내요, 저는. 10장 읽었는데, 저는 거기서 배웠는데요. 저는 그 책 읽고 저는 CL로 목표 설정을 다시 바꿨는데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10배의 법칙,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책 읽고 나서도 여전히 뭐 목표는 똑같고 이런 사람보다 저는 20장 읽고 저같이 목표를 바꾸는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아무튼 책을 실천하면서 읽으셔라 이 얘기고요. 리더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책임감인 것 같아요. 저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나 이게 막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으면 꿈에 진짜 가위 눌리듯이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졸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막 꿈에서 이 강의하러 나오는데, 그런 압박을 느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치만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겠죠.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한 분 한 분 다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리더가 되셔야 되거든요. 리더가 안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난 리더 무서워. 난 리더 싫어. 내가 무슨 리더야. 아니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더는요, 나무가 아닌 정말 큰 숲을 볼 줄 아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라는 사람도 밴댕이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자꾸 막 나무만 보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의도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해강 그룹이 아니면 PM이 전체적으로 잘 되는 그림은 뭘까?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감정과 그리고 관계를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최적의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나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이 사람 좀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렵고 하기 싫은 일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겸손을 잃으면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다시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해강의 의미를 아시죠? 해강의 의미? 네. 겸손이에요. 겸손이기 때문에 저도 진짜 성공하려면은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잃기가 되게 쉬워요. 유명해질수록 내가 잘 나갈수록 잃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룹 명 자체가 겸손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리고 그룹장님들이 항상 그 겸손을 다시 한번 항상 잊어먹을만 하면 딱 꽂아주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요 단계로 지금 말씀드린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바케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최적인 거를 센스 있게 내가 적용시키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겠죠. 저희 이제 윈터 리더십 다녀왔잖아요. 네, 다녀온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윈터 리더십에 다녀와서 이 3가지 숫자가 저한테는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106 뭘까요? 106 세계 순위? 네? 세계 랭킹 순위? 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뭘까요? 마이너스 5년차. 마이너스 5 뭘까요? 여러분, 거기다가, 누가 얘기하셨어요? 아유, 또 사장님 맞추면 어떡해요. 네. 그리고 50은 또 뭘까요? 50은 아무도 모를걸요? 좀 맞춰보세요. 선물 좀 드리게. 50년. 네. 아무도 맞추시는 분이 없어. 50kg 대 희망상. 네. 106은요, 에이펙 리더 미팅이라는 그 행사를 해요. PT 이상이신 분이 일정 직대를 한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직대를 늘렸냐?
이걸로 순위를 또 가리거든요. 에이펙 리더 미팅에서. 근데 이번에 에이펙 리더 미팅 세계 1등이 106명의 직대를 늘린 거예요. 106명의 직대를 늘렸는데 여러분 놀랄 일은 이게 만약에 지금 막 진출한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와 그래 그럴만하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1등이요 30년 된 독일에서 나왔어요. 이거는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5년 됐고 타이밍이 막 이걸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조마조마하시죠. 근데 PM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가치 있어질 거예요. 이 독일 사람이 어떻게 30년 된 오픈한 지 30년 된 나라에서 독일 사람이 4개월 동안 106명의 신규를 하냐고요. PM은 그럴 수 있는 제품과 보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1, 2등 하신 분들이 보통은 10몇 명이에요. 10몇 명. 근데 106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희 그룹에서 박한슬아 사장님이 아시아 태평양 2위를 하셨잖아요. 15명인가 16명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분도 SP거든요. 지금 이 1등을 한 106명을 한 사람도 SP고 이분도 SP잖아요. 앞으로가 어떨지가 보이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대로 계속 이거 직대 늘려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확률이란 말이에요. 확률. 롤프소로그 회장님이 나는 한 달에 항상 10명을 리크루팅 했다. 근데 그중에 3명이 남더라. 이 확률이란 말이죠. 그럼 106명 중에 몇 명이 남을까요? 15명 중에 몇 명이 남을까요? 네? 이 옆으로 쭉 늘린 이 106명 이 사람은요 앞으로 커미션은요 그냥 예상이 돼요. 앞으로의 커미션이 이 사람